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127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화씨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동사자와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127년 만에 찾아온 한파, 뉴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Really cold. How are you trying to stay warm? By walking and wearing clothes, a lot of clothes, yeah. 보스턴의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적설량만 95인치, 거기에 강풍을 동반한 강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It's like, the ice bucket challenge. Basically, is that throwing it right on top of you. This cold is crazy. I mean, I'd rather be anywhere than here right now. 뉴욕은 어제까지 최저 기온이 화씨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겨울 한파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동사자와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Certainly with smaller people, so little kids and infants, the size of their head is bigger compared to the rest of their body, so they lose proportionally more heat through their head than a grown adult would. You're also talking about where you have the extremities that are the most susceptible, and those are going to be fingers, toes, nose, ears, parts of your body that have a more compromised blood supply. 오늘 잠시 누그러진 날씨는 내일 다시 급하강.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눈과 함께 최저 기온이 화씨 영하 1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애초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예정됐던 추방유예 확대 시행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연기됐는데요. 그러자 해당 예비 신청자들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방유예가 복원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방유예 확대 시행 불과 하루를 앞두고 전해진 법원의 임시중지 가처분 결정. 이민인권 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내린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하원과 주, 시의회 의원들도 동참해 법원의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rew Hanen, shame 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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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했던 법원 결정에 일시 당혹했던 이민단체들은 빠르게 추후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 서류 배부일이었던 오늘에 맞춰 각종 지원 업무 등을 준비해왔지만 이를 미루고 추방유예 중단으로 인한 신청 대기자들의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습니다. 확대된 다카를 신청할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바로 이틀 전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고 또 강력히 항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법원의 이번 결정은 2012년에 이뤄졌던 기존 추방유예 신청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청자들의 유예 연장 신청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다파의 경우 당초 5월에 신청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가처분 결정은 그 이전의 항소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추방유예 대상이 확대되면서 각종 구비 서류가 미흡했던 신청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지 결론적으로는 추방유예가 반드시 실행된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믿는 바이기 때문에. 이민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법원의 판결을 국토안보부가 받아들였지만 1, 2주 안에 법무부 항소가 이뤄지고 나면 곧바로 다시 신청 접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에 구비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설 명절이지만 북쪽 고향에 갈 수 없는 한국의 이산 가족들은 오늘 임진각에 모여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에만 이산 가족 3,500여 명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을 맞았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이산 가족들이 합동 차례로 망향의 한을 달랩니다. 이산 가족들은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 망배단에 모여 합동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이산 가족 100여 명과 이북 5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황북이 통일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이산 가족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이산 가족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해마다 숨지는 이산 가족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12만 9,600여 명의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6만 8,200여 명, 사망자는 6만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사망자가 3,5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숨진 이산가족 신청자는 모두 41,900여 명으로 연평균 3,80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도 82%는 70세 이상 고령입니다. 정부는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통해 편지 교환과 수시 상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도 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설을 함께 즐기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어 아시안들의 설이 미국 문화의 하나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주홍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찰서장이 한인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립니다. 처음 하는 세배여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에서의 설은 함께 설을 쇠는 중국 커뮤니티와도 새해 인사를 나누는 문화교류의 장입니다. It's been great so far. I've been loving it. Well, the face changing thing was just really amazing. 아시아 음력설이라서요.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한국무용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 장만도 빠질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올해는 뭐 독감도 많이 유행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좀 챙기시라는 그 취지에서 저희가 설맞이 대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국의 친지들께 마음을 전하는 한인들의 송금도 한창입니다. 네, 저희 BBCN뱅크에서는 2015년도 민년 새해를 맞아 무료 송금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이에 한국에 계신 가족, 친지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 설날을 맞는 내일은 외로운 한인 이웃들을 위한 행사가 한인사회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주현입니다. 이슬람 일부 세력들의 극단적인 폭력 행사를 저지하고 동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반테러 정상회의가 한국 대표단도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지원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극단적 폭력 퇴치를 위한 반테러 국제 정상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 등 60여 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를 직접 자행하는 IS 같은 극단적 폭력 세력 못지않게 배후에서 이를 지원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f we're going to address the challenge of their efforts to recruit our young people. 오바마 대통령은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테러 세력의 폐해 등을 알려 IS 반군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반테러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각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체제 저항과 폭력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근원적 배려가 기묘하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라크와 시리아는 물론 호주와 캐나다, 파리와 덴마크 등 폭력적 테러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프시 차기 대권주자 등 미국 공화당 인사들은 말만 앞세우는 오바마 정부의 대응이 유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극단적 폭력 세력에 대한 대응이 오바마 정부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영국의 프로축구 팬들이 챔피언스 리그 대회가 열린 프랑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영 특파원입니다. 파리 시내 한 지하철역, 흑인 승객 한 명이 열차에 오르려다 뒤로 밀려납니다.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 흑인 승객을 강하게 밀어냅니다. 흑인 승객을 못하게 막은 뒤 자신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노래까지 부릅니다.
이 흑인을 밀어낸 승객들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러 가려는 영국 프로축구 첼시 팀의 팬들로 밝혀졌습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프랑스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런던 경시청으로부터 화면 속 인물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넘겨받아 인종차별 혐의 입증에 나섰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4만 5천 유로, 우리 돈 5,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첼시 구단과 유럽과 국제축구연맹도 인종차별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유럽에서 유대인과 무슬림 등을 겨냥한 반인종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또다시 인종차별 행위가 불거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